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32번째 이야기 사격 측정 3 1980년 12월 26일 오후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도 없이 다시 집합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들의 훈련소 전반기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격을 측정받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PRI 5단계와 사격 전 시험, 그리고 0점 사격과 오늘 오전의 실거리 연습 사격까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격 측정을 받을 것이다. 한 번에 3발씩 3차에 걸쳐 모두 9발을 사격하는데 그 중에 3발만 명중하면 합격이다. 그동안 사격술 예비훈련을 성실히 받은 사람은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다. 너무 긴장하거나 겁먹지 말라. 그동안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알겠나? 오전에 사격 통제를 했던 우리 중대장이 집합한 우리에게 간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당시 훈련소 우리 중대장은 중이었고 사람이 온화하고 친밀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나서는 일이 없었고 부대 내에서 만나도 거의 웃는 낯으로 인사를 받곤 했습니다. 나중에 각계전투 교육대에는 중대장 명령으로 아침에 교육 갈 때는 걸어가고 교육 끝나고 돌아올 때는 구보로 뛰어왔습니다. 중대장의 이론은 아침에 뛰어가면 배가 빨리 꺼져서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고 돌아올 때는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밥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자상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중대장일지라도 내무반장과 교관 조교들에게 군기가 바짝 잡힌 우리들에게는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는 무서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군용 차량이 들어오고 몇 명의 장교와 하사관들이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사격 측정을 감독할 시험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오자 우리 중대장 소대장과 조교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로로 올라가자 조교 하나가 우리들에게 나직하고 조용한 어투로 다시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오후 측정 사격은 오전처럼 감적호에서 신호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너희들 사격 합격 여부는 표적지를 보기 전까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감적호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적호에 가면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가서 잘 보고 있다가 3발 사격이 끝날 때마다 합격하면 돌멩이를 위로 던져 올려라. 알겠나? 사수들은 3발 사격을 끝난 뒤에 감적호를 잘 보고 있다가 자기 표적지에 돌멩이가 올라오면 합격한 것이니 그때는 아직 합격하지 못한 역전 후의 표적지에 지원 사격을 해준다. 알았나? 앞서도 말했듯이 측정 사격은 훈련병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외에도 중대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는 나아가 중대장과 교관, 조교들의 근무평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이려고 이런 불법적인 묘안을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표적지를 받아 각자 자기 소속과 이름을 쓰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조와 2조가 먼저 사격을 위해 사로로 올라가고 3조와 4조는 우리 1조, 2조의 표적지를 받아들고 감적호로 갔습니다. 사격은 오전처럼 중대장의 통제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조가 사격을 하고 우리가 부사수가 되어 탄피를 받았습니다. 처음 3발을 사격하고 나니 돌멩이가 몇 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앞에 사수는 아직 합격하지 못했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3발을 쏘자 그때서야 돌멩이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23번이 아직 합격 못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3발 사격을 마쳤습니다. 감적호에서 표적지를 교체하는 동안 우리는 탄피를 수거해 사수에게 인계하고 임무교대를 했습니다. 이윽고 우리 2조의 사격이 시작되었고
나 역시 6발 사격이 끝났을 때 돌멩이가 올라왔습니다. 내 앞서 사격한 나의 부사수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26번 쏴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옆에 전후 표적지에 나머지 3발을 모두 쏘아주었습니다. 1조와 2조가 사격을 마치고 감적 후 교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가면서 조교가 말한 대로 계란만한 돌멩이 2개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적호는 사로가 있는 쪽으로 3-4m 높이의 높은 언덕이 가로막혀 있어서 사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뒤쪽 역시 언덕이 있는 사이에 꽤 넓은 통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로 바닥과 벽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고 표적지를 다는 틀이 각 사로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 틀은 풍차처럼 옆으로 돌려내려서 표적지를 갈아 끼우고 다시 세워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시설은 나중에 자리에 가서 사용한 자동화 사격장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사격장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육군 최고의 훈련소인 제2훈련소의 당시 시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3조의 표적지를 번호에 맞게 끼우고 세워서 고정했습니다. 감적호 바닥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돌멩이가 없이 깨끗했습니다. 조교가 왜 가면서 돌멩이를 주워 가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격 통제관에 사격 경고가 있은 후 바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언어 표현 능력은 도저히 실제를 따라갈 수 없음을 느낍니다. 감적호에서 들은 총소리는 공기를 쥐어짜듯 한참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일시에 내뿜는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견디다가 못 이기고 터져나오듯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사선에서 들었던 총소리와 이곳 감적호에서 들은 총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로에서의 총소리가 남성적이라면 이곳의 총성은 여성적이라고나 할까요? 3소대가 1차 세발 사격을 하고 우리는 제각각 맡은 표적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달려있는 표적지이지만 총알에 맞은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명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세발에 합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측정 사격이니만큼 긴장한 탓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 2차 세발 사격이 실시되고 내가 맡은 표적지도 실탄 구멍이 4개가 되었습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어 위로 힘껏 던져 올렸습니다. 다시 3차 세발 사격이 실시되고 사격이 끝난 뒤 우리는 표적지를 내려서 3소대 표적지를 떼어내고 4소대 표적지로 갈아 끼웠습니다. 떼어낸 표적지는 통제관으로 나와 있는 하사 1명에게 제출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4소대 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측정 사격의 결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9발 사격 중 3발만 맞으면 되고 또 안 맞는 사람은 먼저 합격한 옆전우가 지원 사격까지 해주는 편법까지 동원하였으니 불합격자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격은 모든 중대원을 합격시키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PRI와 수많은 얼차려와 그에 따른 육체적 고통 또한 정신적 고난을 감내한 결과 우리는 이제 최소한 총은 쏠 수 있는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